맛집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겪으며 탄생하는 걸까요? 저는 외식업에서 마케터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는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 구조만 잘 적용하면 성공과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오늘은 이 구조가 어떤 거고 외식업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사장님들에게 도움될 겁니다. 오픈빨 끝나니까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는 매출의 한계가 느껴지고 유지하는데도 버겁다 하시는 사장님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마케팅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마케팅 전문 용어는 안 쓰고 사장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 구조의 핵심은 깔때기입니다. 원래는 퍼널 분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깔때기 마케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깔때기 모양이 어떻죠? 넓은 면적에서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이 깔때기를 3등분 해볼게요. 깔때기의 상단 부분은 내 식당을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 이 단계를 노출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깔때기의 중간 부분은 내 식당을 보고 관심이 생긴 사람들, 이 단계를 관심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깔때기의 하단 부분은 내 식당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구매까지 하는 사람들, 이 단계를 구매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비율을 전환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환율이 높을수록 좋은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식당을 고를 때는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가? 보이는 식당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사 먹는 건 아니죠. 보이는 수많은 곳 중에서 관심이 생기는 식당 소수를 찾았다면 그 식당들 중에서 최종 고려해서 한 개의 식당을 고르게 되죠. 다른 예시로는 취업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서류가 합격해야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 많은 면접자 중에서 또 마음에 들어야 2차 면접을 보고 그 중에서 또 선택을 받아야 최종 합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이 깔때기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설계를 잘 하는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깔때기의 구조와 설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출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노출이란 그냥 눈에 보이는 노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수록 구매량이 높아지겠죠. 구매 전환율이 10%라고 해볼게요. 100명에게 노출되면 10명이 구매하는 거고 1000명에게 노출되면 100명이 구매하는 겁니다. 즉, 노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가령 내가 애플보다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어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0명이라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노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매장 주변에 주거 인구가 많고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일수록 노출이 많겠죠. 그리고 2층, 3층보다는 1층 상가에 더 눈이 많이 가니까 노출이 많겠죠. 여기서 더 생각해보면 간판을 좁게 한두 개 달 수 있는 상황보다 길게 세네 개 달 수 있는 상황이면 노출이 많겠죠. 그리고 건물주가 까다로우면 입간판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만큼 노출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상권과 입지, 건물에 따라서 노출량은 늘어나지만 권리금과 임대료도 그만큼 비쌉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러 후보지를 놓고 그 중에서 더 가성비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온라인은 어떤 구조로 노출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네이버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역에서 맛집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영상 멈춰가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먼저 강남역 맛집을 검색하겠죠. 가장 윗지면에는 광고들을 노출시켜줍니다. 그 다음은 플레이스 지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상위에는 광고를 하는 식당을 먼저 노출시켜줍니다. 그 다음이 장소 추천이고 다음은 식신, 트립 어드바이저, 다이닝 코드
이런 맛집을 알려주는 사이트를 노출시킵니다. 그 다음은 이미지 지명과 블로그 컨텐츠, 카페 게시글 등 이런 게 뜨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지면들 전체에서 내 식당이 가장 상위에 노출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매장이 강남역 메인 상권에 위치한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배달도 똑같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거쳐야 하나요? 크게 보면 배민원, 가게 배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지면에서 상위에 노출될수록 주문이 많겠죠. 이거 외에도 인스타그램, 맘카페, 당근마켓, 다음 포털 사이트 등 노출할 수 있는 지면은 매우 많습니다. 근데 슬슬 느껴지시겠지만 노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광고비를 지불해서 상위에 노출되던가 인플루언서나 체험단, 리뷰 이벤트 등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각 지면마다 어느 정도의 노출량과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공략할 지면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지면 하나씩 상위 노출을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 효과가 나올 겁니다. 어쩌면 게임의 현질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벨을 빠르게 높이고 내 캐릭터와 장비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현질만한 게 없잖아요. 다만 안 좋은 무기에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무기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거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보상이 있듯이 장사는 매출로 보상이 따라올 겁니다. 여기서 노출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관심 단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미 정말 많은 식당이 있는 와중에 여러 식당이 사라지고 생기고를 반복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수십, 수백 개의 식당이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많은 식당 중에서 관심을 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심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단계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죠. 쉬운 예시 몇 가지 들어볼게요. 주변 매장의 간판색이 흰색 계열인데 내 간판만 빨간색이라면 눈에 더 들어오겠죠. 또 다른 예시로는 한 동네에 중국집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맛도 청결도 별로입니다. 그럼 난 어느 정도 괜찮은 중국집만 차려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온 사인이 즐비한 상권에도 잘 되는 노포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상대적이라는 개념에 와우 포인트까지 더해져야 줄 서는 맛집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와우 포인트가 더해지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한 동네에 쭈꾸미 삼겹살집이 없어서 차렸더니 어느 정도 대박이 납니다. 당연히 누군가 쭈꾸미 삼겹살집을 따라 차리겠죠. 점점 나눠 먹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경쟁력이 없다 보니 그저 그런 식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남들과 똑같아서는 맛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잘 되는 식당을 떠올려 보면 모두 뚜렷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컨셉이 됐건, 메뉴가 됐건, 가격이 됐건, 소비자들이 공감하고 놀랄 만한 와우 포인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똑같은 와우 포인트를 가진 식당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죽어라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져야 합니다. 백종원 대표는 누구보다 가성비라는 와우 포인트를 죽어라 던지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백종원 대표가 가성비 식당, 가성비 축제, 가성비 집밥 이런 걸 외치다가 갑자기 프리미엄 식당을 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에 눈이 멀었다고, 변했다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따라잡히겠죠. 자, 관심 단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브랜딩은 한 가지 메시지만 던져야 합니다. 많으면 의미가 희석됩니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이 공감하고 놀랄 만한 메시지인가요? 그럼 이전 단계였던 노출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돈을 쓰면서 이 메시지를 널리 던지세요. 마케팅이란 건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100명에게 노출하는데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었고 100명 중에 10명이 구매한다면 1명의 고객을 유입시키는데
1,000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근데 100명에게 노출하는데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었고 100명 중에 20명이 구매한다면 한 명의 고객을 유입시키는데 500원이라는 비용이 드는 거겠죠. 전환율을 높인 후에 광고비를 써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관심 단계 설계를 잘한 후에 노출량을 높여야 의미가 있는 거겠죠. 대부분 망하는 식당들은 관심 단계 설계를 못 해놓고 장사 안 되면 광고비를 늘리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죠. 세 번째, 구매 단계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관심 단계까지 온다면 구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최종 검증을 하고 합리적 소비인지 판단하여서 최종 구매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고객을 놓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큰 실망만 안기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하며 크게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리뷰와 판매 가격. 쉽게 말해서 확신은 높이고 악평은 줄여야 합니다.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심 단계에서 잡았던 와우 포인트들이 후기에도 언급되어 있다면 확신을 가질 겁니다. 블로그 체험단 작업을 한다면 와우 포인트들을 게시글에 넣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서 계속 노출시켜야 합니다. 악평이 있다면 최대한 죄송한 마음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런 태도에 따라서 악평을 삭제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입니다. 소비자 머리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권에서는 소주 얼마가 적당하고 국밥은 평균 얼마가 적당하다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런 가격대를 무시하고 욕심만 앞서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원가 계산도 없이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 생각만 하는 겁니다. 간혹 원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원가율은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아야 합니다. 지금 외식업 시장은 나 말고 다른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합리적이지 못한 식당으로 보이면 다른 합리적인 식당을 찾는 게 너무 쉽다는 뜻입니다. 운이 좋아서 소비자가 한 번은 구매해 볼 수 있죠. 근데 첫 구매를 만들기 위해 오늘 영상의 처음인 노출 단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첫 구매로 인해 만족한 고객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또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들지도 않고요. 평생 몇십 번, 몇백 번 와줄지 모릅니다. 정말 큰 고객인 겁니다. 맛집 탄생 과정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재구매입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재구매까지 생각하고 품질까지 잘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장사의 구조를 큰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구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식당은 결국 내 손님은 지키고 상대 손님은 뺏어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제 채널 구독하시면 성공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